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딱 세 가지로 봅니다. 바이오, 조선, 그리고 원전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바이오는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안 좋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도 있지만 알테오젠에 대한 뭐 특허 침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인데, 이미 특허 침해 소송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원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에너지부 장관 트럼프 인선이 이쪽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금리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어떤 금리? 기준금리야 당연히 내려오겠죠.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당연히 내려옵니다. 근데 이 금리가 채권 금리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미국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압박했어요. 그게 한국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영향도 이제 끝났다. 왜? 토요일 날 금리 관련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내용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장관이 결정이 됐어요. 그 재무장관이 일단 누구로 결정이 됐느냐? 요 사람입니다. 재무장관의 베센트, 트럼프 333 정책 편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산 적자, GDP의 3%로 줄이고 성장률은 3%로 올리고 석유 생산은 하루에 300만 배럴을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석유 생산을 늘리자는 부분은 사실상 이 당선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화석연료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에너지 패권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 라이트입니다. 일단 석유 재벌이에요. 리버티 에너지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MR 기업 오클로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기 때문에 SMR이 많이 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떼온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에너지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AI 시대가 왔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SMR 기업들, 뭐 미국에서 거의 잡고 있죠. SMR 기업들은 AI 에너지 테마라고 불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맞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에 대한 양이,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변압기를 계속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냐?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인프라 투자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노후화돼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천천히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그쵸? 인프라 투자를 막 하면서 뭐 변압기를 뭐 들여오거나 막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기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변압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대안은 화석연료를 계속 떼어가면서 에너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늘리자, 이것보다 효율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거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쵸? 한국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부분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는 정도. 근데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왜?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쵸?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코멘트가 나온 종목이고,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는 또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물론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필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뭐 중간중간 많은 노이즈가 있었죠. 그쵸? 두산 로보틱스 쪽을 밀어주기 위한 두산그룹에 대한 장난질,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뭐 통과가 됐네 마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실제 통과됐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락 짚고서라도 우리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한다. 여기 3월달 뭐 4월달 이때는 두산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리기술 갖고 두산에너빌리티 갖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두산, 우리기술, 그쵸? 지금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일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 시장에서 원전을 잡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물론 뭐 우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세별로 같이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대장주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쵸? 뭘 먼저 살지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가면 먼저 이거 매수하고요. 흔들리는 구간에서 두산도 매수할 수 있고요. 우리기술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정확하게 이 기준치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도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대장주만 매수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대장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에서 최소한 1에서 3등까지 내용을 정해놓고 이 종목군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순환매,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순환매에 맞춰서 내가 유연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현대 마린엔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내가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조선주 중에서 가장 먼저 갔었던 게 현대 마린엔진. 근데 실적이 가장 좋은 빠르게 돌았었던 건 삼성중공업. 끝까지 실적이 지금까지 좋은 건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사면 돼요. 여기 10이 들어갈 거였어요. 먼저 갔기 때문에 3에서 4 먼저 넣고 그다음에 그쵸 삼성중공업도 사고 현대중공업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충분하게 수익 구간 왔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두산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두산도 매매를 충분하게 진행을 했고요. 14%, 4%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점, 우리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AI 시대는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이번에 발열 이슈가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전력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성능을 높여오던 그 구조가 약간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발열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물론 젠슨항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전기를 더 많이 집어넣고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쿨링 솔루션을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번에 블랙엘이 나오죠. 이 블랙엘은 전기를 먹는 게 전 세대 호퍼보다 1.2배에서 1.3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왜? 면적 대비 성능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걸 적게 들여놓는다? 이럴 것 같았으면 신제품으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에서 나와서 젠슨항 CEO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게 뭐냐?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너무 높다. 감동적일 정도로 높다. 줄 섰다. 그러면 에너지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변압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에너지를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게 먼저다. 효율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친환경 관련된 내용 다 떠나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까지 그쵸?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한국 시장에서 원전, 바이오, 조선 말고는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살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오는 구간을 잡는 데까지 연 단위로 걸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떨어지기도 어렵거든요. 4만 원 초반대로 가거나 3만 원대로 가거나 이렇게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시장은 멈춰 있을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주도주를 잡는 게 먼저다. 주도주는 어디서 나온다? 시세로 나온다. 근데 그 시세는 왜 나와요?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세 반영이 먼저 되면서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 살 구간을 잡아야 되지 팔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전 지난주에는 하나오션을 먼저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어요.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다. 원전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미증시보다 계속 약하겠지만 종목 선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주 확인 후 바이오도 타점 공유합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주말인데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주말 오전에 나온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인선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채권 발행량을 줄이고 재정적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게 정책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GDP의 20%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채권금리 안정되면 바이오 매수 예정, 그리고 원전까지 포함됩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그렇죠? 와서 배우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매매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물리는 과정마다 내가 다 팔아버리고 손절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못 사요?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못 사요? 그게 아닌 겁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매매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하는 그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 다 공유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쵸?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신고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때는 다른 종목에도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주도주는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강하다. 이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이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종목군에서 내가 잘 잡았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 연초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